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스피커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스피커를 악기에 비유를 하는 것은 아마 그 스피커에게는 상당한 칭찬일 겁니다. 그 악기가 재생하는, 연주하는 실제 음질과 거의 유사하다,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악기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물과 같은 유래를 가진 그런 대표적인 악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최고가의 경매 낙찰가를 기록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먼저 떠오르죠. 바이올린 제작 장인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 제품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략 한 대당 한 150억, 비싼 제품은 한 200억까지 이렇게 갱신을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피커 브랜드인 소노스 파베르의 대표 플래그십 스피커로 스트라디바리라는 스피커가 있었죠. 그 스트라디바리 스피커를 제작하신 분이 프랑코 쉘브린이라고 해서 소노스 파베르의 창업자였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프랑코 쉘브린으로 대입을 시킬 수가 있고, 같은 제작자로서. 그리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자신의 이름을 딴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을 제작을 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 명기가 되었고, 프랑코 쉘브린도 스트라디바리라는 역사적인 스피커를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생산을 했던 것입니다. 프랑코 쉘브린이라는 스피커 제작자는 거진 뭐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명 스피커 제작자, 명 스피커 제작자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창업자가 그 회사를 계속 경영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프랑코 쉘브린도 소노스 파베르를 창업을 했지만은 계속 경영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을 딴 프랑코 쉘브린이라는 스피커 회사를 새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분이 안타깝게도 20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운명을 달리하기는 했습니다만, 회사를 그 본인의 아들에게 승계를 하고 최근 들어서 그 아드님이 계속 신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더 내놓고 있고, 드디어 이렇게 유튜브 혹은 이제 웹진을 통해서도 프랑코 쉘브린의 신제품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르도 골드베르그라는 신제품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오디오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사용을 해오면서 디자인에 끌려서 스피커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품을 리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디자인만 보고 호감을 갖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장인이 손수 정성을 들여서 고급스러운 만듦새로 만들었는가. 물론 이제 디자인만 봤을 때 뭔가 마음이 가는 이런 디자인이긴 해요. 프랑코 쉘브린 스피커의 경우에는 여러 오디오 평론가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하신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디자인만 보더라도 나에게서 뭔가 행복한 영감이 떠오른다거나 그런 게 느껴진다거나, 디자인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성, 감동, 이런 거에 영향이 굉장히 특출난 제품이죠. 디자인만 좋다라고 해서 이 제품을 뭔가 신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질까지 따라주기 때문에 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디자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말 그대로 파격적인 디자인이죠. 전면에서 봤을 때는 평면적이지만은 뒤로 갔을 때 이 류트형이라고 해가지고 기타나 바이올린 모양처럼 생긴, 혹은 물방울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디자인까지도 요즘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코르도라는 스피커는 보면은요, 야, 이거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에요. 도끼하고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도끼. 전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기긴 했는데 유닛이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은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스피커는 좌우 대칭이 안 돼요. 덕트 위치도 뒤로, 반듯하게 뒤로 덕트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방향으로 덕트 위치가 나 있어요. 정말 그 대단히 독특한 예술적인 디자인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는, 시선을 이렇게 잡아 끌면서도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만듦새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커 하나가 그냥 내 공간에 놓여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공간이 빛을 발해요. 이 전용 스탠드하고 결합이 되었을 때의 이 각도라든지 빛깔, 자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눈에 띄면서도 현혹을 시키죠. 이런 대체 불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디오 평론가 분들도 이 스피커가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에 비유를 해도 나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다들 인정하실 것 같고요. 이 스피커의 전작이 원래 사이즈가 좀 더 작아지는 스피커가 아코르도라는 스피커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골드베르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완성도를 높인 제품이다. 물론 프랑코 쉘브린이
디자인하고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세팅을 하고 설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예전에 소너스 파베르 시절에 만들었던 스피커와 프랑코 쉘브린 시절에 만든 스피커의 성향이 절대 같지 않아요. 절대 이거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남녀노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만든 스피커가 절대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굉장히 고가의 악기를 주문 특주 생산을 한 것 같은 그런 스피커예요. 그 당시에는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이라는 게 만들 때마다 모양이나 특성이 살짝씩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예술성과 그런 정도의 특출나면서도 독창적이면서도 대체 불가능성의 제품을 특별한 분들만을 위해서 구입하게끔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이 프랑코 쉘브린의 가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비싸죠. 이런 제품들은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들에 사용하는 목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선별된 목재만을 말리고 또 깎고 뒤틀고 휘고 두들겨보고 밀도 조절하고 습도 조절하고 만드는데 몇 개월씩 걸린다라고 해요. 대량 생산을 해서 공산품처럼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음질까지도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프랑코 쉘브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코르도 골드베르그라는 스피커가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이런 예술성에 관련된 제품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가의 사치품들은요, 객관성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못 보는, 놓치게 되는 부분을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음질적으로 봤을 때는 북쉘프형 스피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대한 톨브형 스피커만큼 웅장하고 깊이 있고 힘있는 사운드가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중역대의 표현력만큼은요, 어떨 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정도의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그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듣고 있으면은 콘을 이렇게 쏙 빼놓은 듯한 소리를 내줍니다. 실제로 저는 중저음보다는 중역대의 매력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역대를 특출나게 살려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음역대에 있어서는 좀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음역대를 우선시하면서 중역대가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좀 더 특출나게 차별되게 더 매력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현대 시대에서 유명한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 브랜드 중에서 3천만 원대나 4, 5천만 원대면요 10인치 더블 우퍼 혹은 12인치 더블 우퍼 스피커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 스피커들보다 더 뛰어난 중역대의 표현력을 얻어내고 싶다. 그런데 12인치 우퍼 더블은 내가 갖고 싶어. 그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드뷔시의 피아노 곡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드뷔시의 피아노 곡들이 오디오적으로 그렇게 뭐 특출난 특징이 있는 곡들은 아니에요. 기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곡들도 아니고, 제가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좀 약간 서정적인 곡들을 좋아해요. 이런 곡들을 정말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이 하모니커를 정말 예쁘게 스며드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주해 줄 수 있는 오디오가 그다지 흔치가 않아요. 일단 소리가 상당히 투명해야 되고요. 피아노 한 대로만 연주가 되는, 서정적으로 천천히 나지막하게 이렇게 연주가 되는 곡이기 때문에 그런 곡들을 연주하는데 대형급 스피커가 굳이 그다지 별로 필요하지는 않죠. 제가 비유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 음질이라는 것은 들려준다라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계곡의 물의 깊이를 눈으로만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저 밑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비춰졌을 때 심미적으로 느껴지는 그 초록색 물 색감, 그게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들이 이 스피커에서 그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이 크기는 작은 스피커지만 그 드뷔시의 피아노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그 단조로운 연주 속에서 어마어마한 소리의 입체감과 심미적인 느낌과 이 작은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심도의 느낌, 음영의 느낌, 그리고 레이어링의 느낌이 아직까지 오디오를 20년 이상 하면서 겪어보지 못한 느낌의 아름다움을 선사를 해줘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음이 그다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주관적인 평가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딱 발동이 되었을 때, 아, 이 부분에서는 이런 톤의 저음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에 이렇게 캐치를 하고 나서 그 저음은 그냥 솜사탕처럼 그냥 녹아서 없어져도
저는 아쉬움이 없어요. 제가 이 제품 스펙을 안 봤습니다. 지금 우퍼 유닛은 한 6.5인치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스피커가 소리를 내면은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소리의 에너지가 배출이 되는 스타일의 구조거든요. 안에서 이 90도 각도로 이렇게 소리의 에너지가 부딪히는 구역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날리는 바람을 형상화시키면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바람 같은 느낌이에요. 가장 음악적으로 안에서 울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소리의 왜곡이나 소리의 부딪힘 같은 게 빠르게 배출이 되게끔 디자인한 게 이제 요 디자인인 것이죠. 우퍼 유닛도 만져보면은 쉽게 움직이면서도 저음이 초동 발동에서의 저음은 상당히 호방하게 재생이 돼요. 호방하게 재생이 되지만은 무겁지는 않은, 하모니컬을 늘려주고 소리의 배음을 살려주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저음을 재생을 합니다. 근데 그 저음이 무거운 느낌은 아니에요. 소리의 배음과 풍부한 하모니컬과 소리의 밀도감과 소리의 매끄러움과 그리고 중저음의 양감과 볼륨감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매칭만 해주신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스피커지만 구동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스피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리의 촉감 자체가 어쿠스틱 악기의 연주음이라든지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연주음이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이렇게 하게 돼요. 크게 아쉽지 않을 정도로 중저음은 이렇게 보조를 해줄 정도로 재생을 해주지만은 사람의 목소리도 그렇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죠. 첼로도 비슷하죠. 그런 사운드를 내가 현장에서 직접 듣는 듯한 느낌의 톤으로 들어야 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의 하모니컬과 음악의 촉감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그냥 스며들고 녹아버리는, 음악이 BGM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음악을 감상을 하고 싶다, 그런 용도의 카테고리에서는 그냥 최고점에 있는 스피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음질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살살 녹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슴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이렇게 탄성이 터져 나와요. 소리의 비트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게 해석력이 좋은 거예요. 원음은 400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거를 4000개로 나눠버려요. 이거는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니, 같은 돈이면 10인치 더블 대형 스피커도 살 수 있는데 저렇게 작은 스피커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별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예술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예술작품을 뭐하러 시간 내서 쳐다보고 있어? 미술관을 뭐하러 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수학책을 한 번 더 보고 영어 공부를 1시간이라도 더 하지. 이게 객관인 거예요. 이 스피커는 예술 작품이에요. 그냥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안 팔려도 그만입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의식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10대만 팔아도 저는 관계가 없고, 10대가 또 비싸다고 하면 그냥 5대만 팔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만든 스피커가 프랑코 쉘브린이에요. 아코르도 골드베르그 스피커는 그 프랑코 쉘브린의 북쉘프 스피커 중에 최고급 북쉘프 스피커인 겁니다. 이 스피커 가격이 공식 소비자 가격은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신다면 당연히 싼 제품이 아니죠. 지금 이 스피커는 현존 최고 정점의 상품이에요. 저 같으면 롤렉스 시계를 사느니 이 제품을 살 것 같아요. 이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훨씬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로하기도 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날마다 이 제품으로 음악을 들어요. 제품 소개를 하기 위해서 뭔가 영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사운드가 다른 경쟁 하이엔드 스피커에 비해서 볼륨이 오히려 상당 부분 적은데도 불구하고도 음악을 트는 순간 잡념은 싹 잊혀지게 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어떤 클래식 음악이든 그냥 트는 순간 긴장감을 이렇게 쭉 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음악을 계속 듣게 돼요. 그건 엄청난 능력이죠. 저는 가까운 거리로는 파주, 강릉, 속초 이런 데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곳에 딱 가기만 하면 느껴지는 그런 서정적인 느낌, 마음의 평안, 거기에 가면은 사실상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는 해변에 몇 시간 앉았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느낌을 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느냐. 제주도하고 속초의 느낌을 서울에서 돈을 수억 원을 준다고 해서 비싼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독보적인 가치는 있는 것이죠. 이런 제품의 평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두면서 몇 번 더 다양한 느낌으로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느낌으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